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자국 화폐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공격을 하고 싫어하던 미국 달러를 미국 정부 허가도 받지 않고 공식으로 자기 나라 화폐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르는데, 그러나 낮게 잡아도 지난 2000년대 한 10년 동안 연간 5천억 %가 올랐습니다. 5하고 동그라미를 12개를 쳐야 됩니다. 5천억 %입니다. 5천억 %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딜까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1961년에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으로 집권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관광 자원이 많아서 살기 좋은 나라로 이름이 났습니다. 이 나라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영국 식민지였을 때 이름이 로데시아입니다. 세실 로즈가 개척했다고 그래가지고 로데시아라고 했습니다. 흑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1980년에 독립을 쟁취를 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름이 짐바브웨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짐바브웨. 초대 수상이 로버트 무가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지휘하고 게릴라전을 지휘하고 옥중에서 불굴의 투지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전체의 독립운동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를 자처했으나 집권하고 나서는 백인들에게 우리 같이 살자, 농장을 가지고 있던 백인들에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권한 다음에 80년대에는 꽤 경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아니, 연간 5천억 %의 경제 성장률이 아닌 인플레,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은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앞서던 나라가 지금은 모든 조건에서 세계 180개국 여개국 중에서 꼴찌권에 몸들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가베라는 사람이 집권했을 때보다도 평균 수명이 짧아져 버렸습니다. 평균 수명이, 안 그래도 이 아프리카는 평균 수명이 낮은데 지금 60세 정도입니다. 한때는 45세까지 낮았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독재자 무가베가 지지난주입니까? 쿠데타로 물러났습니다. 37년간 독재를 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37년간 그 좋던 나라를 망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가베가 짐바브웨를 망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일성입니다. 이 무가베가 1980년에 수상이 되고 나서 북한을 방문했어요.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뒤부터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김일성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이 그 우상숭배를 받는 걸 보고 부러워하게 되었어요. 거의 모든 독재자는 자기보다 더 강한 독재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틀러조차도 스탈린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자, 김일성을 따라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정적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자마자 김일성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와서 제5여단을 창설을 했는데 약 3,500명의 병력이었습니다. 이 제5여단이 무가베에 대항하는 부족을
학살했습니다. 2만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습니다. 2만 명을. 그건 사실상 북한 군인들이 지휘했다고 봐도 됩니다. 언론 자유, 야당의 자유를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로부터 재산을 빼앗고 농장을 빼앗고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이 추방하니까 농장을 경영할 인재가 없어요. 인구가 지금 원래는 1600만이었는데 한 300만 명의 잘 사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외국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짐바브웨에 유명한 관광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세계 3대 호수가 빅토리아, 브라질의 이과수, 미국 캐나다 국경지대에 있는 나이아가라죠. 빅토리아 호수를 보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려고, 그리고 짐바브웨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갖고 있습니다. 농토도 괜찮고요. 이런 나라를 이제 37년 동안 망치는데 바로 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사람이 김일성이었다. 지금 최근까지도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아프리카에서 여러 작전을 하고 공작을 하는데 짐바브웨가 기지가 되었습니다. 또 김일성의 주체, 소위 주체사상 그 책을 번역을 해서 읽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죽은 날을 짐바브웨가 마치 자기들의 국경일처럼 기념도 하고 했답니다. 심지어 김정일 생일까지 축하하는 행사를 무가베가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영혼이 빼앗겨버린 거죠. 거대한 악령인 김일성한테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나라를 망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우선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반대파를 말살합니다. 언론 자유, 사법의 자유, 독립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정책은 부주기를 합니다. 나눠주기죠. 그리고 특히 무가베의 경우에는 같이 게릴라 활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특혜를 줍니다. 이렇게 되면 부패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를 두지 않습니다. 이 무가베가 정말 웃기는 게 김일성을 따라한다고 세습까지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의 둘째 부인, 나이가 40살이나 차이가 나는 첫째 부인이 병들어 죽고 있을 때 사귀게 된 둘째 부인이 이 또 야심만만한 여자였어요.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되겠다고 설치니까 그 제2인자를 부수상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이번에 뒤에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무가베는 연금 상태인데 자신과 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애걸해야 될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90세입니다. 이런 잘 나가는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하고 이 짐바브웨 비슷합니다. 괜찮은 나라였어요. 아니 좋은 나라였어요. 사회주의 정책을 쓰면은 반드시 좋은 나라가 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무가베는 별명이 아프리카의 김일성입니다. 이 사람 주사파예요. 아프리카의 주사파입니다. 김일성을 따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를 제일 빨리 망하게 하려면 주사파가 집권하면 됩니다. 주사파가 집권하면 제일 빨리, 아마 베네수엘라를 망친 차베스보다도 더 빨리 망하게 만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차베스 또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군인 출신이죠. 이 사람이 베네수엘라에서 집권한 다음에 선 정책은 이 무가베하고 똑같습니다. 퍼주기 정책, 언론 탄압, 선동, 무엇보다 선동이죠. 또 차베스 또한 북한을 좋아했습니다. 세계에서 북한을 공식적으로
두둔하는 나라가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짐바브웨하고 베네수엘라가 들어갑니다. 더구나 베네수엘라는 세계적 산유국 아닙니까? 관광 자원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낙차가 큰 엔젤 폭포가 바로 베네수엘라에 있지 않습니까? 미스 유니버스 대회 하면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왕관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퀸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나라를 망쳐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도 짐바브웨처럼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이 다 해외로,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수백만이 해외로 다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달라져서 나라를 망치고 결국 자기도 망친 사람.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입니다. 차우세스쿠도 1970년 70년대 초 김일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서구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공산권에 있었지만 독자 노선을 갔습니다. 소련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지 않았어요. 60년대 차우세스쿠는 인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을 만나고 오더니 김일성을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괜찮은 나라 루마니아를 망쳐버렸습니다. 루마니아 수도 부카레스트에 가보면 꼭 평양에 온 것 같습니다. 인민궁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 인민궁전을 만들고 도로를 그냥 북한식으로 평양식으로 넓게 직선으로 내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집어넣어 가지고 세뇌교육하고 하는 것도 딱 북한식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그 용심리가 이상한 쪽으로 발동을 해가지고 빚 없는 나라 만든다고 해서 무리하게 외채 상환을 하다가 경제를 망쳐버렸습니다. 여기도 또 부인이 대단한 권력 지향가라서 나중에 민중봉기로 무너지고 군대에 붙들려 가지고 처형될 때도 부인과 같이 처형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차우세스쿠, 무가베가 주사파였습니다. 주사파 하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도 한 세대가 주사파 영향을 받았죠. 그 운동권 세력이 지금 집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홍준표 씨나 김문수 씨는 주사파 전대협 친북 세력이 주도한다. 정권의 핵심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차우세스쿠나 이 무가베와 달리 한국의 주사파는 내가 주사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민주주의, 진보 세력, 평화주의자, 민족 세력, 민중민주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정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알 수 있는데 한때 주사파에 물들었더라도 지금 세상이 바뀌고 또 북한이 뭐 주사파를 하려고 해도 북한이 잘 돼요. 뭐 될 건데 북한이 저 모양이고 세계가 지금 북한을 김정은 정권을 사실상 끝장내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80년대 그 사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어쨌든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좋은 나라를 망치는 데는 특히 사회주의식으로 특히 김일성을 따라하면서 망치는 것은 간단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망하는 과정을 보면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인 숭배로 갑니다. 그리고 선전선동이 국가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국가가 선동을 주도합니다. 언론 자유가 말살됩니다. 야당의 자유가 말살됩니다. 선거는 부정선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패합니다. 집권 세력이 부패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별력도 같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1인 숭배, 차베스라든지 무가베는 후계자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퇴진하더라도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차베스의 후계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베네수엘라를 또 망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살인 발생 사건이 엄청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살인 사건이 1년에 2만 명이 살인 사건으로 죽느냐? 인구가 한 3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라크에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베네수엘라에서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는 세계에서 살인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자기 편을 든다고 해가지고 그 흉악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자들을 석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경찰이 우리 편이다. 우리는 범죄를 저질러도 정권이 봐준다. 그리고 특히 중산층과 상류층을 공격을 하면은 그것은 차베스 정권이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기곤만장해가지고 마치 경찰이 자기 편이라고, 정권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을 하고, 착각인지 정확한, 어떤 측면에서는 정확한 파악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면서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가 납치입니다. 납치. 돈 있는 사람 납치해가지고 돈 받고 풀어주고 하는. 이게 사업이 돼 있어요. 사업이. 이 베네수엘라 여행 가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도 안 한다고 그래요. 경찰에 오면은 제발 경찰 신고하지 말라고. 살인사건이 나면은 경찰이 가족한테 와가지고 그 자기가 경찰이면서 경찰에 신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신고하면 통계가 잡히니까 또 입 다물으라고. 그래야 시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찰이 이야기한답니다.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다 한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다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니까, 이승만,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만나니까 지금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하기를 천국 다음에 한국처럼 살고 있고, 물론 일부 세력은 이런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욕하는 거 잘 압니다. 헬북조선이라고 해야지 왜 헬조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자를 무가베나 김일성이나 차우세스쿠나 차베스 같은 인간을 지도자로 뽑고, 이게 다 선거로 뽑혔습니다. 무가베도 선거로 뽑혔어요. 차베스도 선거로 뽑혔습니다. 선거로 뽑힌 공산주의자가 김일성을 따라하는 것이 최단 기간에 좋은 나라를 망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에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핵무장한 북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실패가 확실한 사회주의 실험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독재자의 책임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책임도 큽니다. 분별력 없는 국민과 선동하는 권력자가 결합되면은 나라는 가장 빨리 망합니다. 감사합니다.